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케빈 듀란트를 노렸던 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케빈 듀란트와 앞으로 소개할 이 팀들의 딜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듀란트를 품은 팀은 휴스턴 로켓츠였지만 다른 팀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근접했던 팀들도 있었죠. 이 시나리오들 한번 복귀하면서 듀란트 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미네소타 팀볼브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네소타는 지난 2월부터 케빈 듀란트 영입에 관심을 보였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역시 적극적인 스탠스였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케빈 듀란트를 가장 우상으로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앤트맨과의 이런 접점도 있었고 그리고 앤트맨만으로는 또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같은 수비가 빡빡한 무대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지난 한 8개월 동안 듀란트에게 가장 꾸준한 관심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이번 여름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 실제로 트레이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 단테 디빈첸조, 1라운드 픽, 또 혹은 테렌 셔넌 주니어나 랍 딜링원 같은 유망주를 제시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나즈리드와 제이드 맥데니얼스는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나즈리드는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높고 제이드 맥데니얼스는 미네소타가 정말 저렴한 금액에 잘 붙들어 놓은 선수예요. 가성비가 쩌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데니얼스는 전혀 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줄리어스 랜들 같은 경우에는 리드와 상황이 비슷하죠. 플레이 옵션이 있지만 옵트인 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에 랜들도 매물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듀란트 본인이 미네소타 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케빈 듀란트의 계약이 2년 계약이 7월 초에 실현 가능한데 만약에 듀란트가 미네소타를 원치 않는데 보내버리면 연장 계약을 안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네소타는 단 1년을 위해서 많은 자산을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듀란트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역시도 팀의 미래를 무턱대고 담보로 내놓기에는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컸죠. 네, 그래서 듀란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딜은 거의 파토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양측은 서로 큰 관심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사에 근접했던 협상은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찔러보기까지는 아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이야기만 오갔던 거죠. 듀란트가 미네소타를 아직도 그렇게 좀 꺼려하나? 별로 가는 걸 원치 않은 것 같아.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되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마이애미는 항상 슈퍼스타 영입에 목말라 있고 이게 팬라일리 마이애미 회장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LA 레이커스에서 감독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슈퍼스타들과 뛰었고 자, 그리고 뉴욕 닉스에서는 패트릭 유잉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마이애미의 구단 수뇌부가 되자마자 여러 차례 트레이드를 진행했었고 또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보시를 데려오기도 했었죠. 항상 마이애미는 그 빅딜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변죽만 울리는 그런 유형의 팀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실현하는 팀은 아니다. 지미 버틀러 에라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테리 로지어 정도밖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로지어가 슈퍼스타인가요? 올스타도 아닌데 그냥 준수한 주전도 안 되는데 그런 선수 데려오고 누굴 영입한다더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있고 실현되는 게 거의 없는 팀입니다. 그런 마이애미가 이번에는 실제로 듀란트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버틀러를 보낸 이후에 이렇다 할 1옵션이 없죠. 앤드류 위긴스도 있고 켈렐 웨어도 있고 아데바요도 있지만 전부 다 1옵션 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듀란트 영입 전에 뛰어들었지만 마이애미는 우리가 듀란트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피닉스의 요구가 너무 과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마이애미의 최종 오퍼는 앤드류 위긴스, 그 다음에 테리 로지어, 완전히 샐러리 덤프죠. 그 다음에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에너지 레벨이 높지만 초특급 유망주와는 완전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2년차에 혹독한 슬럼프를 겪었죠.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망주로 하기엔 애매합니다. 그리고 벤치 선수 2명, 그 다음에 1라운드 20순위 픽, 로터리 픽 바깥이니까 그렇게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니콜라 요비치를 포함시킬 꺼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이애미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슈퍼스타 영입하고 싶으면 지금 뭐 앞뒤 가릴 때야. 그 다음에 요비치나 혹은 뭐 하케 주니어, 하이스미스 다 내보낸다고 해서 우리 팀의 근간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뭐 판단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뭐 듀란트 써봤자 한 3년 쓸 텐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내린 거죠. 자, 휴스턴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유일한 팀이 마이애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고, 다만 마이애미가 최종 오퍼보다 피닉스가 조금 더 원했던 그 부분을 들어주길 꺼려 했던 거죠. 자, 듀란트 영입에 실패한 마이애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쿠민가 혹은 더마 드로잔이 다음 목표라고 하는데, 뭐 제가 두 선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쿠민가나 드로잔을 영입한다고 해서 뭐 마이애미가 큰 업그레이드 이루겠습니까? 그냥 애매한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높다. 참 마이애미 팬들 최근 히트 구단의 행보 자체를 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죽만 울린 건 아니지만 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셈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바로 LA 클리퍼스죠. 듀란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클리퍼스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물론 뭐 감보, 피닉스 쪽의 소식들을 직접 전하는 그런 인물이긴 한데 갑자기 클리퍼스 이름을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 KD 조합에 대한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데릭 존스 주니어, 그 다음에 노만 파웰, 그다음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로 연봉은 되거든요. 여기에다 1라운드 픽 정도였는데 피닉스가 우리는 그 정도는 좀 별로 구미가 안 당기고 이비차 주바츠 어때라고 하니까 클리퍼스가 재빠르게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했습니다. 물론 이탈이 확정입니다는 아니고 현지에서도 게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추측인데 주바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클리퍼스랑 피닉스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지 보도에서 막 때렸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듀란트는 LA 클리퍼스로 가는 걸 전혀 꺼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클리퍼스는 주바치 넣는 순간 우린 딜 안 한다. 빠르게 그냥 협상을 단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퍼스는 기존의 핵심 로스터를 유지하고 또 자산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거죠. 주바치 들어가는 순간 아예 이 딜은 성사가 안 되는 걸로 뭐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클리퍼스와 피닉스는 탐색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마이애미나 혹은 뭐 휴스턴, 미네소타 이런 팀들과는 굉장히 긴 시간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클리퍼스는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빼놓을 수가 없죠. 듀란트가 공개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힌 몇 안 되는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네소타는 가길 꺼려했고 샌안토니오는 가고 싶어 했죠. 일단 텍사스 대학과 멀지 않고 또 텍사스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행을 굉장히 반겼던 듀란트였는데 피닉스는 이 기회를 활용했죠. 왜냐? 듀란트가 니네 팀 가고 싶어 하니까 다 좋은데 이 픽, 이번 2025년 이 픽, 딜런 하퍼 뽑을 수 있는 이 픽 혹은 스테픈 캐슬을 주라. 그 순간 샌안토니오는 LA 클리퍼스와 마찬가지로 2순위 픽과 스테픈 캐슬 이야기 나오는 순간 협상을 뭐 아예 하고 싶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 실제로 샌안토니오는 듀란트와 진지한 협상을 포기했고요.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자세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보는 선에서 샌안토니오는 뭐 이 픽, 뭐 스테픈 캐슬, 자 이랬을 공산이 크다는 거죠. 자, 결국 샌안토니오는 빅터 웬반야마, 그 다음에 디어너 팍스, 그리고 지난 시즌 신인왕 스테픈 캐슬, 그리고 유력한 신인왕 후보이자 2순위 후보인 딜런 하퍼 위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듀란트 트레이드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장기 전략과 미래 자산, 그러니까 2순위 픽 혹은 뭐 딜런 하퍼 혹은 스테픈 캐슬을 보호하는 걸 우선시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빈 바셀, 켈든 존슨, 그 다음에 14번 픽 정도였으면 뭐 거기다가 이제 셀러리 덤프 몇 명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제시를 했다면 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피닉스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는 이제 성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자, 토론토 역시 공격적으로 협상에 임한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피닉스에 제시한 오퍼는 2025년 드래프트 9순위 픽, 로터리 픽이죠. 그 다음에 RJ 베럿, 이마뉴엘 퀴클리를 포함한 패키지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는 다만 듀란트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우리가 야코 퍼드를 내주는 순간 그거 우승할 수 있겠어? 퍼드를 미포함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퍼들, 베럿, 퀵클리를 만약에 보내게 되면 주전 5명 중에 3명이 나가는 거고, 혹은 퍼들과 퀵클리 2명에다가 샐러리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더라도 빅맨과 메인 볼핸들러를 동시에 내보내고 듀란트를 영입한다? 그런데 기존에 스카리 반즈가 있고 브랜든 잉그램이 있다. 너무너무 중복되고 포지션 밸런스가 맞질 않죠. 네, 그래서 애초에 포지션의 균형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듀란트는 토론토와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물로 잉그램 혹은 반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둘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론토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5번과 메인 볼핸들러가 나가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었으니, 이거는 딜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마치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와 제일런 그린을 동시에 써야 되는 그레이슨 알렌까지 약간의 그런 모양새였죠. 자, 실제로 피닉스 선즈는 9번 픽 자체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왜냐하면 자체 픽이 10순위 픽이었잖아요. 이번에 피닉스가 휴스턴에게 받아온 딜이.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니까, 한 계단 위니까 9번 픽 자체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토론토 선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토론토가 스카리 반즈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 듀란트 영입하고자 선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면서 서로의 니즈가 맞질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토론토 역시도 듀란트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실패를 했다고 해야 될지 발을 뺐다고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데, 토론토는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말링 몽크를 대체 자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현재 백코트 보강이 필요하죠. RJ 베럿은 트레이드로 내보내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물론 저말 시드라든지 또 자코비 월터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퀵클리 옆에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 높은 세컨더리 볼핸들러 혹은 말링 몽크처럼 1번과 2번을 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코트 보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말링 몽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라마는 끝이 났죠. 네, 듀란트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FA 모라토리움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부터 트레이드 시장은 본격적인 스타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비록 차에서 찍긴 했지만 오늘처럼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시에 시즌 엔딩 기념으로 또 듀란트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눌 겸 오랜만에 또 술방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22시에 라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죠.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한 시즌 동안 저희 채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2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